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루의 프러시안 블루, 안료는 PB27, 블록스의 갬보치, 안료는 PY65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색카드 시리즈의 기본색은 프러시안 블루인데요. 보통 안료 PB27로 만드는 색으로 다른 블루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유의 색감이 매력적인 파란색입니다. 지난 PY53 안료와의 조색에서 프러시안 블루 PB27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프러시안 블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댓글란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번 조색 시리즈의 기본색으로 프러시안 블루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후커스 그린인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한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터인 윌리엄 후커에 의해 알려진 색으로 보통 프러시안 블루와 갬보치를 섞거나 혹은 프러시안 블루에 오레올린 색을 섞어서 만드는 녹색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후커가 궁금하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윌리엄 잭슨 후커라는 식물학자가 더 많이 검색이 될 텐데요. 거의 동시대에 비슷한 작업을 하셔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두 사람이 공통점이 많아서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후커스 그린의 후커는 과일 그림을 많이 그렸던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터였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분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커스 그린을 단일 안료로 만드는 경우는 드문데요. PG8로 만드는 녹색이 그나마 후커스 그린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내광성이나 발색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 PG8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후커스 그린을 복합 안료로 제작을 하는 경우는 많은 브랜드에서 PG7이나 PG36, 즉 테일로 사이아닌 계열의 녹색 안료에 노란색 안료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우선 테일로 사이아닌 계열의 안료는 내광성이 좋고 발색력이 월등히 뛰어나며 또 가격도 저렴한 합성 유기 안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반면 그 청명한 발색의 현대적인 후커스 그린은 프러시안 블루와의 조색에서 만들어지는 특유의 빛바랜 것 같은 혹은 물 빠진 듯 보이는 녹색과는 색감의 차이가 큰 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색 시리즈를 통해 약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후커스 그린색을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노란색 안료와 조색을 해보면서 만들어지는 녹색에 대한 탐구를 하는 목적으로 이번 기본색을 프러시안 블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프러시안 블루와 갬보치의 조색입니다. 갬보치는 원래 NY24라는 자연 안료로 만드는 색인데요. 10년 이상 된 가르시아라는 나무의 줄기를 베서 나오는 유백색의 수액을 대나무통에 담아 불에 구워 수분을 증발시키면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알갱이를 갈아서 만드는 안료가 PY24입니다. 갬보치 색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색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8세기 초에 전파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자황이라고 부르는 색이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17세기부터 갬보치 색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나 터너가 특히나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NY24도 다른 자연 안료, 특히 식물에서 추출한 다른 안료와 마찬가지로 내광성이 취약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20세기 초 다양한 합성 안료들이 개발되면서 물감 제작에는 사용하지 않는 안료가 되었습니다. 원래의 갬보치 색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남아 지역의 스님들 의상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승복을 이 갬보치 색으로 염색했다고 해요. 아직도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염료와 안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물감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안료의 경우 아무래도 그림이 자연광이나 인공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광성이 중요한 반면 염료는 직물의 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착색력이 더 중요합니다.
빛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랍이나 옷장 등 빛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되는 직물의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광성이 덜 중요한 건데요. 반면에 반복적인 세탁의 원인으로 물 빠짐에 영향을 주는 착색력은 염료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겐지 이야기라는 책의 사파에서 겐보치 안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색의 변화는 있었지만 안료 형태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책의 형태로 보관되어 빛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기 전에 이번 조색 카드부터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그동안 검정색을 윈저 앤 리턴의 PBK7로 만든 아이보리 블랙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카드부터는 렘브란트의 PBK6으로 만든 램프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에서는 웜톤의 색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정색도 웜톤인 아이보리 블랙으로 조색을 했었는데요. 번번이 조색을 할 적마다 약간 텁텁한 느낌의 색이 만들어져서 쿨톤까지는 아니고 중간톤인 램프 블랙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만들어지는 색감은 괜찮은데요. 약간의 그래뉼이 보이네요. 사실 그래뉼이 없는 검정색을 선호해서 일부러 렘브란트의 램프 블랙을 골랐는데요. 그래뉼이 살짝 생깁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이 검정색으로 조색을 할 건데요. 또 변경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블록스의 겐보츠, 안료는 PY65입니다. 블록스는 1865년 화학자 자크 블록스에 의해 만들어진 벨기에의 물감 회사인데요. 이자로도 벨기에 브랜드인데 오늘의 조색은 벨기에의 두 브랜드의 조합이네요. 안료 PY65는 한사 옐로우 65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안료로 밝고 맑으며 굉장히 발색이 잘 되는 진한 붉은 톤의 노란색을 만드는 안료입니다. 반투명하고 내광성이 뛰어나며 독성도 없다고 하네요. 한사 계열의 안료는 1909년부터 개발된 합성 유기 안료로 많은 종류의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만드는 안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PY65는 1952년에 개발되었으며 한사 계열의 옐로우 중에서는 가장 진하고 오렌지색에 가까운 발색의 안료입니다. PY65는 뛰어난 착색력과 우수한 내광성이 특징인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노란색 라인을 그릴 때 이 안료로 만든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블록스의 겐보츠는 반투명하고 내광성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블록스는 내광성의 표시는 따로 하지 않고 단지 모든 블록스의 물감은 내광성이 우수하다 라고만 표기하는데요. 굉장한 자신감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 착색은 PY65의 특징대로 제가 사용해본 물감 중에 착색이 가장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PB27과의 조색은 예상대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그린 계열이 만들어졌는데요. 올리브 그린부터 세이지 그린 같은 자연색에 더 가까운 그린색으로 저에게는 보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블록스는 안료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물감이라 양 조절에 신경을 좀 써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물 조절도 좀 잘 못한 원인도 있어서 조색 카드가 좀 덜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 색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잘 되네요.